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소식 가지고 왔어요.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얘기인데요. 벌써부터 투자자들이 직접 질문을 올리고 투표하는 플랫폼이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매번 테슬라가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투자자들은 세일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아무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진 주식 수만큼 투표권이 생기는 시스템이라서 진짜 진심인 질문들만 올라오는 거죠. 질문을 처음 올릴 때도 자기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자동으로 표가 들어가요. 이번 4분기는 솔직히 좀 애매한 분기였어요. 테슬라가 인베스터 릴레이션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숫자보다 차량 인도량이 살짝 모자랐거든요. 거의 5,000대 정도 부족했다고 하는데 근소한 차이긴 했지만 어쨌든 예상보다는 못 미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너지 부문에서는 완전히 기대치를 폭발적으로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쪽은 조금 아쉬웠지만 에너지 사업은 진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지난 분기랑 비교해보면 이번에도 기대할 게 엄청 많아요. FSD 버전 14.3이 나오면서 추론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테슬라의 차세대 AI5 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도 공개될 것 같아요. 사이버캡 프로토타입도 곧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고 FSD 트랜스퍼 기능도 드디어 영구적으로 종료된다고 하네요. FSD 트랜스퍼가 뭐냐면요, 테슬라 차를 바꿀 때 기존에 사놓은 FSD를 새 차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프로모션이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살펴볼까요? 세이 플랫폼에서 투표 순위가 높은 질문들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질문은 로보택시 배치와 무감독 FSD에 대한 거예요. 지금 로보택시 배치를 늘리고 개인이 무감독으로 FSD를 사용하는 걸 막고 있는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뭐냐는 질문이거든요. 최신 모델의 안전성이나 성능 때문인지, 아니면 로봇이나 로보택시를 차 안에서나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사람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이 질문이 1위라는 건 투자자들이 지금 테슬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 주행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2위 질문은 HW3 업그레이드에 관한 거예요. HW3는 테슬라의 하드웨어 3.0을 말하는 건데요. 오래전에 FSD를 구매한 충성 고객들이 아직도 이 하드웨어를 쓰고 있거든요. 최신 FSD는 HW4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HW3 사용자들은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언제쯤 뭘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거죠. 3위는 아주 직설적이에요. FSD가 언제 100% 무감독으로 운영되냐는 질문이에요. 지금은 운전자가 항상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고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운전자가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게 정확히 언제쯤 가능할지 궁금한 거예요. 4위 질문은 좀 독특해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일론이 충성도에는 충성도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었대요. 그래서 장기 테슬라 주주들이 만약 스페이스X가 IPO를 하게 되면 우선권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 회사잖아요. 근데 만약 상장하게 되면 테슬라에 오래 투자해온 사람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 정말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질문이에요. 5위는 사이버캡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이버캡의 예상 생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는 테슬라 로보택시 플릿에 합류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일반 판매가 가능한 건지, 생산 램프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사이버캡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전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운전석이 아예 없는 완전 자율주행 전용 차량이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부터 도로에서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줄지가 핵심이겠죠. 6위 질문은 에너지 사업 쪽이에요. 휴스턴 테슬라 에너지 메가블록, 테슬라 LFP 배터리 셀 생산에 가장 최근 계획된 양산 개시 날짜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SOEP는 Start of Production의 약자인데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시점을 말해요. 휴스턴에 테슬라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을 만들고 있고, 메가블록은 엄청나게 큰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고요. LFP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말하는 건데, 중국에서 주로 쓰이는 배터리 기술이에요. 테슬라가 이걸 직접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었거든요. 이 모든 프로젝트의 정확한 일정을 알고 싶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투표 순위 상위에 있는 질문들이고요. 나더 테슬라 앱이라는 테슬라 전문 미디어에서 자기네들이 특히 관심 있는 질문들도 따로 뽑아놨어요. 비록 투표 순위는 낮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주목한 질문은 옵티머스에 관한 거예요. 현재 테슬라 공장에 배치되어서 실제로 생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이 몇 대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작업을 맡고 있는지, 이들의 통합이 공장 효율성이나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해달라는 질문이에요. 옵티머스는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게 결국 테슬라 차보다 더 큰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장담했었어요.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로봇이 몇 대나 되고 뭘 하고 있는지는 정말 궁금한 정보죠. 두 번째 질문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료 로봇택시 서비스에 대한 거예요. 언제 안전요원을 차에서 완전히 제거할 거냐는 질문이거든요. 지금은 로봇택시라고 해도 만약을 대비해서 안전요원이 타고 있는 상태예요. 진짜 무인 로봇택시가 되려면 이 안전요원이 내려야 하는데, 그게 언제쯤이냐는 거죠. 세 번째는 좀 다른 각도의 질문이에요. 모델 Y보다 큰 일반 가족용 SUV나 미니밴을 만들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뒷좌석이 두 줄 있는 그런 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를 기다리고 있고, 나오면 바로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테슬라 라인업을 보면 모델 3는 세단이고 모델 Y는 작은 SUV인데, 정말 큰 SUV나 미니밴 형태의 차는 아직 없거든요. 아이 많은 가족들이나 짐 많이 실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절실한 요구사항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은 다시 HW3로 돌아가요. HW3. 테슬라를 위해 제안된 FSD14 라이트 버전이 기능적으로 HW4 차량의 FSD14와 비교해서 어떨지 물어보는 거예요. 라이트 버전이라는 건 성능을 조금 낮춰서 구형 하드웨어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든 버전을 말하는 건데요. 얼마나 차이가 날지 미리 알려달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경제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로보택시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니까 초기 단위 경제성을 공유해달라는 거예요. 대략적인 마일당 또는 탑승당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탑승 건당 기여 마진이 플러스인지, 플릿이 커지고 감독이 줄어들면서 높은 마진에 확장된 현금 흐름에 도달하는 주요 요인과 일정이 뭔지 알려달라는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보택시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고 언제쯤 진짜 수익성이 좋아질 거냐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올리고 투표하는지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세이라는 서드파티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본인이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소유권이 확인되면 보유한 주식 수만큼 투표할 수 있어요. 투표 가중치가 주식 수에 비례하는 거죠. 질문을 처음 올릴 때도 본인 주식 수만큼 자동으로 표가 들어가요. 마감 시간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2026년 1월 27일 오후 4시까지 세이 플랫폼을 통해 질문을 제출하고 투표할 수 있어요. 한국 시간으로 계산하면 1월 28일 새벽 6시가 마감이네요. 실제 실적 발표 콜은 동부 표준시로 2026년 1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진행돼요.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9일 오전 7시 30분이 되겠네요. 라이브 스트림 링크는 행사가 가까워지면 공개될 거고요. 나더 테슬라 앱에서는 언제나처럼 실적 발표 콜이 끝나고 몇 시간 안에 핵심 내용을 완전히 정리해서 올려준다고 하네요. 카란싱이라는 기자가 1월 21일에 작성한 이 기사를 보면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요. 차량 판매 숫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테슬라 투자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미래 성장 동력이에요. 로보택시가 언제 본격화될 건지, 무감독 FSD가 언제 나올 건지, 옵티머스 로봇이 실제로 얼마나 쓸모 있는지, 에너지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기업이고 로봇 기업이고 에너지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질문들이죠.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컨센서스보다 5,000대 부족했다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가치를 결정할 건 얼마나 많은 차를 파느냐가 아니라 그 차들이 자율주행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주느냐, 로봇이 얼마나 인간 노동을 대체하느냐,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얼마나 큰 시장을 차지하느냐가 될 테니까요. FSD 버전 14.3에서 추론 기능이 들어갔다는 건 정말 큰 변화예요. 예전 FSD는 그냥 학습된 패턴대로만 움직였다면 이제는 상황을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AR5 칩도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어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칩인데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따라 FSD의 발전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사이버캣 프로토타입이 곧 생산에 들어간다는 것도 엄청난 뉴스예요. 지금까지는 컨셉트로만 봤던 차량인데 실제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소량만 만들어서 테스트할 테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면서 로보택시 플릿에 투입될 거예요. HW3 업그레이드 문제는 테슬라한테 정말 민감한 이슈예요. 초창기에 FSD를 비싸게 구매한 총선 고객들이 최신 기능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슬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무상 업그레이드를 해줄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상할 건지 정말 궁금해요. 스페이스X IPO와 테슬라 주주우선권 문제도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두 회사를 다 이끌고 있잖아요.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일론이 스페이스X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동시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기회를 얻고 싶기도 한 거죠. 에너지 사업 관련 질문들을 보면 이 부문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휴스턴 시설, 메가블럭, LFP 배터리셀 생산까지 테슬라가 에너지 분야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4분기에 에너지 부문이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건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옵티머스 로봇 배치 현황을 묻는 질문도 정말 중요해요. 일론이 몇 년 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장에서 몇 대나 일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실제 데이터가 나온다면 정말 큰 뉴스가 될 거예요. 오스틴 로보택시에서 안전요원을 언제 빼느냐는 질문은 규제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테슬라가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텍사스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언제 완전 무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테슬라의 미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가정용 대형 SUV나 미니밴 요청은 실용적인 측면의 질문이에요. 테슬라가 고급 세단이나 스포티한 SUV는 잘 만들지만 정말 넓은 공간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한 차는 아직 없잖아요. 장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테슬라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거죠. HW3용 FSD14 라이트가 HW4용 풀버전과 얼마나 차이 날지도 정말 궁금한 부분이에요. 기능이 많이 제한된다면 HW3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질 테고 생각보다 비슷하게 작동한다면 업그레이드 압박이 줄어들겠죠? 로보택시 단위 경제성. 질문은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마일당 또는 탑승당 얼마를 벌고 얼마가 비용으로 나가는지, 지금 벌써 수익이 나고 있는지, 언제쯤 대규모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테슬라의 주가가 로보택시 기대감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질문 제출과 투표 시스템도 생각해보면 정말 민주적이에요. 주식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실제로 테슬라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니까요. 세이 플랫폼을 통해 주식 소유를 검증하는 것도 합리적이에요. 마감 시간이 1월 27일 동부 시간 오후 4시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질문이 있어도 올릴 수 없거든요. 실적 발표는 그 다음 날인 1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되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는 매번 엄청난 관심을 받아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참여해서 질문에 답하고 미래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가를 움직이고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이번 4분기는 특히 차량 판매는 약간 아쉬웠지만 에너지가 폭발했고 FSD와 로보택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라서
더 주목받고 있어요. 나더 테슬라 앱 같은 전문 미디어에서 실적 발표 직후에 바로 요약 리포트를 내준다는 것도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유용해요. 몇 시간짜리 콜을 다 들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핵심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올 답변들이 테슬라의 향후 몇 년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로보택시가 정말 사업화될 수 있는지, 옵티머스가 실제로 쓸모 있는 로봇인지, 에너지 사업이 차 사업만큼 커질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온다면 투자자들의 확신이 훨씬 강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시다면 세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질문에 투표해 보세요. 본인이 가장 궁금한 게 뭔지, 일론한테 꼭 듣고 싶은 답변이 뭔지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마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두르셔야 해요. 자, 오늘은 테슬라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올린 질문들을 살펴봤어요. 로보택시 병목 현상, HW3 업그레이드 무감독, FSD 타임라인, 스페이스X IPO 우선권, 사이버캡 생산 일정, 에너지 사업 확장, 옵티머스 배치 현황, 안전요원 제거 시점, 대형 가족용 차량 계획, HW3용 라이트 버전, 로보택시 경제성까지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 질문들이었죠. 실적 발표가 정말 기대되네요. 아이러브나인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테슬라 소식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